자, 2027년 수능 특강 3강 1번 시작하겠습니다. Even outdoors, although climate, including temperature, is usually regarded as beyond the control of man, localized temperature control is sometimes effective on a microclimate scale. 자, 여기서는 이렇게 끊고요. 이렇게 끊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첫 번째 문장은 아마 영어를 좀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짜증나는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지문은 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써주는 게 맞습니다. Although climate 쭉 쓴 다음에 control of man 한 다음에 even outdoors 쉼표 찍고 localized temperature control is sometimes effective on a microclimate scale. 이렇게 써야지 맞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although부터 man까지를 앞으로 끌어내고 그 다음에 이놈을 여기다가 localized temperature control에다가 붙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문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을 위한 지문들은 일부러 헷갈릴 수 있도록 그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얼마나 이뻐요. 그죠? 네, 해석하기도 쉽고 무슨 얘기냐면 even outdoors가 여기에 붙는 수식어 형태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실외에서조차 국지적인 기온 조절은 때때로 효과적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이걸 이렇게 이 사이에다가 삽입절을 끼워 넣었어요. 우리말도 이렇게 쓰면 짜증날 거예요, 아마. 자, 그럼 일단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때는 A가 되겠고요. 요게 지금 N이에요. 그 다음에 접속사, climate, 이놈이 주어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 현재 분사고, 그 다음에 현재 분사, 오, 그 다음에 동사, 부사, 요거는 PP인데 이거 수동태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전치사거든요. 근데 뒤에 또 전명구가 나와요. 사실 저 비안드를 전치사로 볼 거냐 부사로 볼 거냐는 뭐 조금 다른 여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 regard의 수동 형태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PP. PP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temperature control까지가 주어예요. 네. 그 다음에 동사, 부사, 요게 주격 보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명구. 쭉 해서 N.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주어 수식어가 주어하고 지금 떨어져 있다는 게 함정이에요. 물론 영어를 좀 하는 친구들은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어요. 아, 얘가 지금 여기 붙어 있는 건데 중간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런 거 해석할 때 굉장히 짜증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시면 저 regard라는 동사요. S regard A as B. 이때 A는 당연히 목적어겠죠. 그러면 S는 A를 B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놈이 수동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A가 앞으로 나오겠죠. 예, A가 이제 목적어였죠. 그 다음에 비동사 regarded as B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수동태가 되면 물론 이제 뒤에 뭐 by s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내려서 쓰겠습니다. A는 B라고 여겨지다, 생각되다, 뭐 간주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 climate이
이 능동으로 치면은 regard의 목적어였던 놈이에요. 예, 그게 이제 앞으로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수동이 되고 그 다음에 as가 뒤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B는 얘는 뭐 원래 B였었겠죠.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심지어 실외에서조차 어, 비록 기후가 어떤 기후요? 기온을 포함하는 보통 여겨지지만 뭐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통제를 넘어선다고. beyond는 뭐 넘어선, 벗어난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비록 기후가 인간의 통제를 넘어선다고 여겨지지만 심지어 실외에서조차 그 다음에 국지적인 기온 조절은 때때로 효과적이다. 어디에서? 미세한 기후 규모에서. 이거를 미기후라고 써놨더라고요. 마이크로 클라이밋을. 한자를 너무 좋아해서 이상한 용어를 써놨어요. 미기후. 아니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를 한자로 표기하지 않는 이상 이게 뭔 얘기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마이크로니까 뭐 미세한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참 그 뭐 거시경제, 미시경제 뭐 이렇게 쓸 때도 마이크로하고 맥스를 쓰거든요. 근데 클라이밋에다가 마이크로를 썼으면 미세한 기후 규모에서 아주 적은 뭐 규모의 기후 적은 지역의 기후 규모에서 뭐 이렇게 써줘야지 이거를 미기후라고 쓰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무튼 수능 특강 짜증 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놈은 지금 이 얘가 주어는 아닌데 요 주어절에 붙어 있던 놈입니다. 이렇게 원래 예, 이렇게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 Vancouver, Canada is a few miles north of the 49th parallel, about 60 miles farther north than Minot, North Dakota, with its legendary harsh winter temperatures. about에서 끊고 싶은데 그럼 세 줄이 되겠죠? 그냥 여기서, 아이고 이것도 세 줄이 되네. 그러면 그냥 여기서 끊읍시다. 네, 이렇게 내려가 뭐라? 네, 가끔 이럽니다. 자, 그 다음에 밴쿠버가 주어고요. 이건 뭐 뒤에 붙은 뭐 지역 그 국가 이름이겠죠? 네, 얘네는 거꾸로 쓰니까 우리는 한국의 서울 이렇게 쓰는데 얘네는 서울 한국에 있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 다음에 어, A 전명구 쭉 N 그 다음에 다시 전명구 여기까지 N 단위죠. 그 다음에 이거 비교급이에요. farther north까지를 그냥 참 여기를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N 해서 얘가 S시겠네요. 그 다음에 then 접속사 다시 요놈이 이제 지역이겠죠. 네, N 여기 뒤에도 N 요거는 이제 주 이름이에요. 미국의 주 이름. 네. 마이너스는 당연히 도시 이름이겠죠. 미국 도시. 그 다음에 전명구 winter temperatures까지가 N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이 farther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거 다 아시는 건데 이 far라는 형용사가 비교급이 두 개가 나오죠. farther, the farthest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는 further, the furthest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주로 거리에 관련된 뭐 먼, 뭐 가장 먼, 뭐 이런 뜻이고 얘는 정도에 관련된 뜻입니다. 뭐 심한, 더 가장 심한
뭐. 그래서 further study 그러면 심화 학습이에요. 그때는. 자, 이렇게 변하는 불규칙한 형용사고요. 자, 그래서 해석을 또 해봅시다. 밴쿠버는 캐나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할게요. 그냥 캐나다의 밴쿠버는 음, 몇 마일 떨어져 있는데 북쪽으로 몇 마일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합시다. 북쪽으로 하지 말고 이 north of the 49th parallel 그러면 북위 49도 선에서 이렇게 합시다. 근데 그 몇 마일이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앞에 있는 a few miles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About 60 miles farther 여기가 a few miles를 좀 더 상세하게 대략 60마일 정도 더 북쪽으로 뭐보다 마이넛 그러니까 노스 다코다 주의 마이넛 아니 노시라고 그래야 되나 마이넛보다 예. 근데 그게 뭐란 얘기예요? 그것의 전설적인 혹독한 겨울을 지닌 자 그럼 여기서 여기 이치는 뭘까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밴쿠버가 아닙니다. 이거는 마이너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 캐나다의 밴쿠버가 어, 혹독한 겨울을 지닌 그러니까 노스 다코다의 마이넛보다 더 북쪽에 있다. 자, 그러면 마이넛이 혹독한 겨울을 가지고 있으면 밴쿠버는 당연히 더 혹독하다 이런 얘기겠죠. 여러분 이 위치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밴쿠버고요. 이게 지금 캐나다 지도죠. 네, 근데 마이넛은 이 밴쿠버가 미국하고 캐나다의 그 경계선상에 있는 그 국경 경계선상에 있는 도시거든요. 어, 마이넛은 여기 노스다코다주라고 미국에 있는 도시고 밴쿠버는 바로 요 49도 위에 있는 자 그럼 밴쿠버가 더 북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마이넛이 추운데 얘는 더 춥겠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but constant faint winds of the Pacific Ocean make Vancouver winters mild and wet, although sunshine is scant. 자, 그 다음 접속사겠죠? 요게 A이고, faint winds가 주어입니다. 그다음에 뭐 전명구 요까지가 N이고, 그 다음에 요놈이 동사예요. 근데 이놈은 지금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 다음 Vancouver winters가 목적어고, mild and wet이 OC1 접속사 OC2 둘 다 형용사죠 지금. 그 다음에 다시 접속사 주어 동사 SC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는 조심해야 될 게 얘가 동사가 아닙니다. 아, constant fain이 주어고 얘가 동사구나. 이렇게 버리면 make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얘가 물론 얘를 주어로 보면 wins가 동사로 치면 3인칭 단수가 맞는데 그럼 make가 어떻게 돼요? 네, make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주어는 faint winds가 주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요거 C를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갑시다. 자, 그러면 해석해 볼게요. 그러나 네, 지속적인
팬 현상, 팬, 여기서 이제 팬 바람들이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팬 현상이 이렇게 되죠. 어디서 오는? 태평양에서 오는, 그죠? 어, 오는 지속적인 팬 현상이 밴쿠버의 겨울을 온화하고 습하게 한다. 비록 어, 햇빛이 부족할지라도 스캔트는 뭐 부족한 이런 얘기죠. 네, 부족한. 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렸지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밴쿠버 쪽은 이쪽이 태평양입니다. 여기가 태평양이고 마이너스는 노스다코다의 마이너스는 내륙에 들어가 있죠. 이게 구글 어스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 진하게 돼 있는 부분은 산맥 쪽이에요. 산맥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약간 옅게 표시되어 있는 평지예요. 여러분 러시아 혹시 아십니까? 시베리아가 거의 평지죠. 겁나 춥습니다. 네? 그러니까 겨울에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찬 공기를 막아줄 게 없기 때문에 이런 평지들은 뭐 무지막지하게 추워요. 근데 어, 위도상 더 위쪽에 있는 밴쿠버는 더 추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경도죠 이게 죄송합니다. 경도상 더 위쪽에 있는 밴쿠버가 더 추울 것 같았는데 태평양에서 찬 공기가 불어온다 하더라도 요 산맥이 얘를 이렇게 막아서 떨어뜨리죠. 팬 현상이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 습하고 찬 공기가 산맥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더운 바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밴쿠버는 딱 그 경계에 있어요, 지금. 산맥이 태평양의 바람을 찬 바람을 식혀가지고 내려오면서 따뜻한 바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넛, 내륙에 있는 평지에 있는 마이넛보다는 더 따뜻하겠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When I had a garden there in the late 1940s, a neighbor used to say that I cheated God to bring in my lettuce and tomatoes earlier than anyone else. 자, 여기는 that부터 잘라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 이건 뭐 전명구겠죠? 쭉 N,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주절의 주어죠? 동사, 투부정사. 요거는 뭐 당연히 to say의 목적절 접속사 되겠죠? 주어. 여러분 그 지문 읽다가 이렇게 따옴표 나오는 부분들 이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마치 이거는 따로 이렇게 집어넣은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냥 주어 동사예요. 네. 그다음에 목적어, 투부정사, 전명구. 요게 N1 접속사 N2 따옴표가 있건 뭐 큰 따옴표가 있건 작은 따옴표가 있건 상관없이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N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하나 봐야 될 게 bring in이라는 뭐 안으로 가져오는 건데 여기서는 harvest 뭐 수확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거 bring in이 의미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문장의 그 문맥에 적절하게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used to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짚고 갑시다. used to 발음은 used to인데 그냥 used to 하시면 돼요. used to 부정사 동사 하곤 했다. 이건 이제 과거의 습관 반복을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요게 요 뜻일 때는 would 동사 원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랑 비슷한 게 뭐 있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 be used to 동사 원형이요. 얘는 동사로 사용되다예요. 이거는 use 동사의 수동형입니다. 수동태예요. 그 다음에 be used to 똑같이 쓰는데 이번에 동명사 쓰는 놈이 있어요. 또는 명사. 이때는 동사 하는데 익숙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be used to 뒤에
투부정사가 아니고 동명사나 명사가 있을 때는 동사 하는데 익숙하다 또는 명사에 익숙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요거랑 같은 뜻이 be accustomed to도 마찬가지로 동명사 또는 명사를 씁니다. 자, 요 세 가지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놈들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셔서 얘는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주 잘 나오는 놈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레디스는 뭐죠 이거? 뭐 상추죠? 양상추 같은 거 이건 아시겠고. 자, 그래서 봅시다. 내가 정원을 가졌을 때니까 뭐 가꾸었을 때 거기서 1940년대에 자, 그럼 여기서 거기서는 어딜까요? 마이너실까요? 밴쿠버일까요? 밴쿠버입니다. 이거는 밴쿠버예요. 예. 그러니까 마이너보다 더 추울 거라고 생각하는 지역에서 정원을 가꾼 거예요. 그 한 이웃은 말하곤 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어, 내가 신을 속였다고. 사실은 여기서 얘를 오시로 봐도 되거든요. 근데 오시로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게 오시로 보면 목적어가 투부정사 한 거를 우리는 목적 보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신이 수확한 건 아니에요. 내가 수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투부정사의 뭐 서술용법, 결과용법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사에서 투부정사 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수학해서 신을 속였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거든요. 근데 내가 신을 속여서 수학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예. 뭐를? 내 양상추와 토마토를 더 일찍 다른 누구보다. 자, 이 얘기는 아까 제가 지도 보여드렸지만 밴쿠버가 마이넛보다 더 높은 북쪽에 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마이넛보다 덜 춥고 덜 건조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온화하다는 얘기, 습하다는 얘기가. 그러면 원래는 밴쿠버보다 아래쪽 지역에서 자라야 될 양상추나 토마토를 밴쿠버에서 더 일찍 수확을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밴쿠버 기후에서 자라기 힘든 어, 채소를 더 일찍 수확했다. 요게 이제 신을 속였다라는 말로 해석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the bed in which the vegetables grew was banked toward the south at approximately 50 degrees, and the area between the plants was covered with flat stones gathered from the nearby beach to maximize soil heating from the weak late winter early spring sun.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문장이 좀 길어서 밑으로 내려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긴 문장은 사실 그냥 바로 읽으면서 해석해 버리는 게 가장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영어가 어려운 친구들한테는 이런 지문들이 굉장히 좀 힘들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잘라서 가보겠습니다. 자, 희한하게 갑자기 bad가 나왔어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목적격이죠. 전치사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목적격이에요. 왜냐하면 전치사라는 놈은 영어에서 뒤에 명사를 반드시 수반하는데 가져오는데 그 명사의 격이 주격이 아니고 목적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관계대명사 절의 주어 동사고 여기에 이제 다시 동사 pp에서 수동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건 뭐 전명구 여기 이제 n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전명구 요놈 부사 뭐 요게 형용사겠고 요놈이 n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접속사.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주어고요. 자, between, 뭐, both, 뭐, either, neither, 뭐, not A, but B, 뭐, 이런 거 쭉 있었죠?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상관 접속사가 이게 between 다음에 A and B가 나와 있을 때는 상관 접속사인데, 이렇게 뒤에 그냥 명사만 떨렁 나오죠? 이거 그냥 전명구 처리하시면 됩니다. 네. 굳이 상관 접속사라고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PP, 수동태죠? 그 다음에 다시 전명구 flatstones가 N. 그 다음에 여기 gathered는 당연히 PP예요. 자, 이런 거 우리 많이 봤다 그랬죠? 이 gathered가 의미하는 게 stones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stones의 수동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보나마나 which 주어가 지금 과거니까 were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관대 주격이랑 비동사가 생략된 경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 수동태가 되겠죠. 관계대명사 주격은 생략할 수 없지만 이렇게 관계대명사 뒤에 비동사가 있을 때는 생략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명사 뒤에 이렇게 바로 과거분사 또는 현재분사 이런 게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명구 an. 그 다음에 뭐 얘는 당연히 투부정사겠죠. 예, soil 뭐 soil heating. 음, 이놈을 그냥 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동명사예요. 동명사. 그 다음에 전명구. 그 다음에 쭈루룩 해서 뭐 여기서부터 다 A 해가지고 이놈이 다 A고 스프링 선이 N 이렇게 되겠죠. 프롬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걸 현재분사로 봐서 뭐 이렇게 뭐 이러이러한 것으로부터 가열하는 토지를 극대화하기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해석상 토양 가열이라고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지금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뭐가 이렇게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in which 해서 grew까지가 관계대명사 절이고 그 다음에 동사도 또 수동태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다시 the area 주어고 그 다음에 was covered가 동사가 됩니다. 근데 이 covered 같은 경우는요. 뒤에 오는 전치사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이건 그 다음에 여기 which were가 생략되어 있다. 관계대명사하고 주격이랑 비동사.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 be covered with 같은 경우는 수동태로 많이 쓰이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는 사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원래 주어 cover A with B 이게 능동태예요. 그럼 S는 A를 B로 덮다 이런 뜻인데 요놈이 수동이 돼버리면 마찬가지로 A가 나오겠죠. 요놈이 목적어였으니까 그 다음에 be covered with B 이렇게 그래서 A는 B로 덮이다 예, 덮여지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요거를 자 그러면 해석을 그 다음에 참 여기 인위치 같은 경우는 보통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관계 부사로 바꿀 수 있는데 여기서 이 bad는 장소 개념이에요. 그래서 where로 바꿔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bad가 뭐냐 도대체? 아이고 정말 여기 채소가 자라는 침대예요. 예,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럴까요? 뭐 화단이죠, 화단. 음. 예, 그 화단은 채소들이 자라는 그죠? 네, 요거 그냥 한 번에 해석하시면 어차피 주어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 절은 관계대명사 절 먼저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채소가 자라는 화단은 was banked. bank tour. bank가 원래 그 명사로는 뚝방 또는 은행이란 뜻인데 뚝방이라는 게 약간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뭐를 기울이다예요. 그래서 요놈이 기울어져 있었다. 있었고 여기 and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남쪽으로. toward the south니까. 근데 얼마 정도 기울어져 있었을까요? 대략 approximately. 이 approximately 같은 경우는 쉽게 쓰면 그냥 about이에요. 괜히 이렇게 어려운 말 씁니다. 대략 50도 정도.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전면구가 뒤에 바로 있으니까 이걸 먼저 해석합시다. 그 식물들 사이의 area, 공간은 이때 area는 지역, 뭐 영역 이렇게 해석하시기보다 room 있죠, room. 음. room이 방 말고 뭐 여유 공간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또는 room보다 조금 뭐 스페이스 쓰면 되겠죠? 네, 스페이스, room 이렇게 이런 걸 써주면 좋은데 굳이 이렇게 써가지고 헷갈리게 공간은 그 다음에 덮여 있었다. 뭐로 덮여 있었냐? 납작한 돌들로. 근데 이 납작한 돌들이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관대 주격 비동사인데 여기 쉼표가 있기 때문에 계속용법이에요. 그래서 해석할 때 그리고 그것들은 어, 모아졌는데 모아진 것인데 뭐로부터 가까운 해변에서 자, 뭘 위해서 모아진 걸까요? 여기서 to maximize는 딱 봐도 in order to maximize입니다. 그 다음에 so as to maximize 뭐뭐 하기 위하여 자 그래서 극대화하기 위하여 토양 가열을 자 뭐로부터의 토양 가열이에요? 늦 겨울과 winter early 초봄에 늦 겨울과 자 여기 보시면 요걸 이렇게 띄는 게 좋겠네요. 죄송합니다. late winter니까 늦 겨울과 초봄의 약한 햇빛으로부터 토양 가열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밴쿠버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이 태평양이죠. 팬 현상 때문에 이쪽이 온화하고 습하다 그랬죠. 그러면 만약에 화단을 가꾼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보셨죠? 남쪽을 향해서 기울어져 50도 정도 기울어져 있고 납작한 돌들로 이렇게 덮어놨대요. 그러면 남쪽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는 남쪽이 이쪽이죠. 그죠? 자, 그러면 팬 현상 바람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밴쿠버 쪽으로 내려갈 때 아무래도 요 밑에 쪽에 좀 이렇게 좀 옅게 보이는 쪽이 평지겠죠.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기울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햇빛이 더 그나마 잘 들겠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어, 3강의 1번 여기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